요즘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준형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짜라짜라잡 접수 오늘 스페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레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이 복귀 방송이거든요. 빠밤. 네, 복귀. 어떻게 두 분 다 좀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공교롭다 공교로워. 아, 잠시만요. 아니야. 나 공교롭다, 생각해보니까 일본 같이 간 거 때도 아니야? 그렇고 두 분이 약간 스케줄 비슷해요. 들켰다 안 되겠다. 조심하라고 했잖아. 너무 티가 나거든. 아, 이래서 너무 사내 티났나? 연애가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난 사회라고. 난 사회인이에요. 아, 그렇지만요. 그래서 두 분 정말. 근황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우리 윤쌤부터. 제 근황은 매우 어이없고 슬프고 처참했던 어쩜, 그랬습니다. 뭐 로롱 코로롱 2차. 코로롱. 코로롱. 코로롱 2차를 겪고 뭐 얼굴을 강타당했죠. 아프셨나요? 그냥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쎄한 느낌. 아 그냥 이건 그거다. 감기는 확실하다.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지. 감기인데 확실히 그 감기랑 조금 다른 달라. 어떤 그 뉘앙스의 느낌이 있어요. 맞아. 싸늘하다. 이건 아침에 맥주다. 일어났는데 그 약간 좀 원래 내가 어제 말을 많이 했나 이런 정도의 컨디션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 하고 이제 옷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싸늘하다. 왜 이렇게 칼칼하지? 좀 칼칼하고 근데 그 침 삼키면 아픈 그 편도염의 느낌이랑 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목이 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났고 그래서 이제 라면을 입맛이 없으니까 라면을 먹었고 맛이 안 나지 난다. 않는다. 그래서 내가 100%다.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그냥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로롱인데요? 두 줄이신데요. 로롱이 두 줄이신데요. 네, 두 줄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링걸 맞을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앉아서는 맞을 수 있다. 누워서는 못 맞고. 그러니까 시트 닿아서 그런가? 그 앉아서 맞아. 그럼 앉아서라도 맞겠다. 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맞고 많이 안 아프셔서 다행이다. 막 열이 나거나 이러시면 네. 힘드니까. 둘째 날은 좀 그 특유의 아픔 있잖아요. 오들오들 이런 거 오한. 있었고 그런 거 있었고 근데 이제 7일을 갇혀 있어야 되니까 저는 또 약간 답답스. 연구소에 갇혀서 교재를 한 권 쓰고 나왔어요. 와, 멋있다. 무슨 수능 출제위원도 아니고. 그래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일주일 만에 1편 퀴즈로 그냥. 8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부터 밤 9시까지 글만 썼어요. 어머, 4일 동안. 어머, 세상에나. 요즘도 7일 격리. 7일 격리. 근데 이거 네, 7일 7일 격리여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몸 회복은 3일차쯤 3일이면 되면 돼. 이제 밖을 3일이면 나갈 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코를 한번 찔러봤어. 근데 주장이 뚜렷해. 넌 안 된다. 너는 확실해. 너는 확실해. 이렇게. 나가지 마라. 아직 너는 갇혀 있어야 돼, 어디 약간 지금 감히, 이렇게 딱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내가 그 걸리긴 걸렸나 보다. 그럼 그 코로롱 때 쓴 게 에세이를 출간하시는 거냐고. 아니 그 SH가 아니고 에헤이 에헤이 이거 라면이 무맛이면 교재. 노래를 네, 교재를 맞죠. 또 내야 되니까 저도 교재를 마라탕 먹어서 봤는데 그때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 근데 마라탕. 이게 아예 맛 안 나는 그 느낌은 아니죠. 안 나던데요? 아예 하나도 안 났어요. 나는 그 혀 가운데만 안 나요 맛이. 또 뭐야 오, 그거. 희한하다. 그래서 왜 그 치과 마취한 것처럼 그 느낌의 혀 가운데가 이렇게 그 느낌이 있어요. 알아라면서. 그래서 뭔가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이 맛이 있잖아 특유의. 근데 라면을 먹었는데 짜다. 그냥 짜기만. 어떤 짠 감칠맛이 음식이다. 안 느껴져. 전혀. 오. 어떤 짠 음식이다 정도의 느낌. 오. 오, 자, 우리 진짜. 소혜재영 기자님의 근황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좀 궁금했습니다. 타시긴 했네. 저 탔죠. 응, 타시긴 저는 했네. 얼마 전에 터키를 갔다 와가지고 튀르키예를 갔다 와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9박 10일 동안. 9박 10일? 근데 그렇게 비행기 오래 타는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9박 10일이고 실제로는 한 7일? 거기선 7일 주무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소재영 기자님을 위해서 특집을 준비했어요. 진짜. 이 이야기로 어떠세요? 지금 특집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소재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특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부담 주세요, 갑자기? 이 취재 후기 사람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할 거고 너무 제가 볼 때는 궁금하고. 이 콘텐츠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을 폭발하죠. 것으로 예상이 그럼요. 됩니다. 기대를 하고 네. 뭐 현장에 있던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재밌게 네. 근데 풀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살 수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가장 원오원의 가장이다. 우리 MZ가 모지의 가장. 그렇죠. 네, 소가장. 오늘도 하루 뽑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전 쩝쩝. 세계 이목이 집중된
오늘은 지금 튀르키예 지진 참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이제 소재영 특파원으로 가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어떻게 가신 거예요? 맞아. 처음에 어떻게 가신 거예요? 무슨 아니, 일단 기준으로? 저는 이제 막내여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뽑고 이랬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뭐 손을 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럼 어떻게 해요? 갈 사람 이렇게 사람들 쫙 모아놓고 아니, 자 아니, 튀르키예 갈 카톡으로, 사람이래. 카톡으로. 카톡으로 손들라고? 카톡으로 뭐 지망할 사람 이렇게 원하면 나한테 말해라 이래가지고 부장께서 제가 저 바로 듣자마자 가고 싶어가지고 팀장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팀 가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부장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 꼭 가고 싶습니다. 약간 옛날에 CF 있잖아요. 꼭 가고 꼭 가고 싶습니다 이거. 네. 꼭 가고 싶다. 경리청인지 뭐지? 애니콜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꼭 그런 가고 거, 싶습니다 그런 거. 이거 있잖아요. 딱 그렇게 해가지고 희망합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 4분인가 5분 만에 부장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덥어. 진짜? 선착순이었나 봐.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고 지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다른 사람들도 지원을 하긴 했나 봐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부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뭐 그렇게 판단하셨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 5시쯤이었는데 오후 5시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짐 챙기고 한 7시쯤인가 7시 반쯤 그날 그럼 당일날? 그냥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 이렇게 해서 바로 출발. 그날 자정에 비행기가 있어요. 출발. 진짜? 이렇게 오후 5시였는데 그날 자정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집에 간 다음에 짐 후다닥 챙기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저는 쌌죠. 그럼 그게 이제 지진 발생 시점부터 며칠 됐을 때예요? 6일날 새벽에 있었고 6일날 새벽 7일이었나? 하루 만에 8일이었나? 8일이었어. 8일 근데 그래도 비행기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어. 아니다 7일이었다. 7일 오후 5시. 하루 안에 그래도 어. 비행기가 항공편은 갈 수 있었나 봐. 한 열려 있었나 봐. 37시간 지난 뒤에 딱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상렬 기자님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잘 갔다 오라고 했죠. 뭐. 잘 갔다 오라고. 너 가라고. 네. 발목 잡는 분은 없으셨나요? 가지 말라고. 뭐 그냥 뭐 부모님이라든지. 그냥 걱정하시지만 뭐. 못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거니까. 협박이 있으셨던 건 아닌지 다들 아니, 이렇게 뭐-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진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약간 현장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현장 체질. 네. 네. 궁금해요. 현장을 가고 싶어하는 기자는 어떤 걸 소명으로 가는 건지. 기자 정신. 기사도. 아니 그냥 기자 정신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거 없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진짜 아이,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가지고. 기자 정신이지. 뭐 그렇게 포장해주면 그렇게 다시 받겠는데, 해보자. 다시 해보자. 어떤 소명 의식을 자, 가지고 가. 어떤 소명의식을 네. 가지고 기자는 가십니까? 그 뭐 역사적인 현장이니까 네. 그 현장을 이제 제대로 보고 이제 국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죠. 저스트 호기심이 뭡니까? 저스트 호기심.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저스트 호기심. 이게 궁금하니까. 저스트 호기심. 호기심, curiosity. Right. 호기심, right. 그래서 가게 됐고 이제 12시에 출발해가지고 자정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이제 도착하니까 그때 9시 정도 오전 9시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으니까. 비행이 몇 시간 정도? 비행이 야 12시간이었는데 진짜.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되게- 짐 싸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계속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취재를 갈 거야. 튀르키예로. 그럼 나 뭘 싸야 되지 지금부터? 어떤 옷을 싸고 그리고 그러게. 어떤 걸 챙겨가고 뭔가 먹을 것도 챙겨가야 될 것 같고 짐은 뭘 어떻게 가서 싸서? 또 래프팅하고 그리고 아니 어차피 리포팅할 방송 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영상 취재팀에서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옷이라도. 옷은 많이 챙겼죠. 옷은 이제 한 외투 한 서너 벌 해가지고 챙기고 사실 속옷도 많이 챙기고 양말도 챙기고 한 일주일 정도 맞춰서 생각하고 갔는데 그래서 그냥 챙겼어요.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던데. 난 뭔가 막 그 핫팩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것들 핫팩 하나 자물쇠 막 챙겨갔다. 이런 거 챙겨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봤어요. 터키 날씨. 날씨. 어떤지 해가지고 봤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해가지고 뭐 특별히 챙길 건 없을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옷만 한국에서 입는 똑같은 옷만 챙겨가지고 한국이랑 똑같이 그냥 갔죠. 그렇게 조금 갈 챙기고. 때는 보통 몇 명 정도 팀이 가나요? 기자님들 갈 때는? 저희 보통 한 2-3명이 가는데 소재영 기자님. 그다음에 카메라. 촬영 영상 취재 기자 그다음에 오디오맨. 이제 오디오맨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대신 이제 현지 코디를 구했죠. 현지 코디. 현지 코디를 이제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현지 코디님이 진짜 튀르키예에서 15년을 산 한국분인데 마침 그분이 그 피해가 난 지역에 오래 사셨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분도 살짝 궁금했던 것도 있지. 내가 살던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 했던 것도 있고. 지금은 안 사시고? 네, 지금 이스탄불에 사시는데 그래서 궁금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인연이 돼요? 그거? 튀르키예 한국인 모임이 있어요. 한인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렸죠. 먼저 이제 연합뉴스통신 선배랑 그다음에 경향신문 기자가 딱 2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딱 했는데 마침 운이 좋게 진짜 구해줘가지고 그것도 다 기자가 직접 하는 건가요? 그런 일들도? 왜냐하면 구하고. 급박하니까 이렇게 비행기 티켓만 행정팀 회사에서 구해주고 네네네.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다 알아서 그럼 도착하셨을 때 어땠어요? 도착했을 때 일단은 공항이 있는 지역은 별 피해가 없어가지고 음. 일단은 첫날은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일단 뭐 취재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넘어갔는데 일단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피해 지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왜 접근이 어렵냐면 어려울 것 같아. 길이 좁은 데다가 그 들어가는 차량은 뭐냐면 이제 내 친지들 구해오려는 사람들이 막 터키, 튀르키 전역에서 가고 있는 거야. 내 친지들, 가족을 구하러. 내 가족 구하러.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구호물자들, 맞아, 중장비들 맞아, 맞아, 막 맞아.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m, 150km 정도 가는데 한 8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8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진짜 강원도 정도 가는데 한 그 정도 걸린 거네요? 강원도 그렇죠, 덜 그렇죠. 걸렸고. 춘천 정도? 그렇네. 네. 춘천 가는데 한 10시간 또 막히는 구간이 있어. 30km에서 막 진짜 6시간을 잡아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들어갔는데 안타키아라는 지역에 들어갔어요. 안타키아. 안타키아.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도시 전체가 무너졌어. 어. 진짜 전체가 농담이 아니라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무슨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영화 같아. 다- 영화 같아가지고 별 느낌이 없어요. 아, 현실감이 없는 현실감이 정도로. 없어가지고. 근데 무너졌는데 그냥 옆에서 현지인 말 들어보니 코디임 통해가지고 저기 사람이 몇십 명 묻혀 있다는 거예요. 어우. 막.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언제 실감이 됐냐? 이게 돌아보다 보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신을 담은 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백이요? 시신을 담은 백.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검정색 백. 이게 그냥 검정색 사람 담을 수 있던 관 대신에 이제 급박하게 옮기려고 백, 비닐백이 있어요. 비닐백. 그런 그게 거 막 안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아 진짜 약간 현장이구나. 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모르는 도시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종로다 그러면은 종로가 없어진 거죠. 그냥 완전히 이렇게 흙상 무너진 거죠. 그러면 너무 그래서 허망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지역 안타키아에서 한국 구조대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한국 구조대 그래도 취재를 가야 되니까 맞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통신도 잘 안 터질 뿐더러 의미가 없는 게 이게 한국 그 본부 구조대 본부랑 현지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구조대랑 사이에서 어떻게 좌표를 어떻게 그 맞아. 위치를 아냐면 구글맵 좌표 경도 위도를 찍어주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건물도 어딘지 건물이 알 의미가 수가 없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로 종로 왔어. 삼갑 롯데리아 옆에 뭐 맞네. 있다 이게 의미가 없어. 맞네.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경도 위도로 찍어주는 거예요. 맞네. 근데 이건 터져요? 그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안 이건 터져요. 터져? 그 그거 지역은 어떻게 진짜 안 알아요? 터져. 비상 기지국이 와가지고 하는데도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이걸 통신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잘 안 터지고 진짜 통신이 되는데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가끔씩 통화하고 문자하고 그다음에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존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생존한 분들도. 그런 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았어.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앰뷸런스에서 실어 갑니다. 아, 인근 실어 가요? 지역으로. 인근 뭔가 지역. 그 다 모으는 그런 곳으로. 왜냐하면 그쪽에는 인프라 시설도 다 파괴됐기 때문에 병원 같은 맞아, 것도 맞아. 인근에 있는 비 피해 지역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막히는 거예요. 막힐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난 터키 사람들 되게 그 신기하다. 약간 생소하다. 생소하다고 좀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진짜 의협심이 있어. 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앰뷸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앰뷸런스도 있고 들어가는 앰뷸런스 저는 그때 딱 느꼈는데 앰뷸런스 가면 딱 원래 비켜주는 게 맞아, 상식인데 맞아. 상식인데 그건 뭐 어느 나라든 상식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 차가 서 있으니까 터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교통 경찰이 된 것 마냥 다 운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비키라고 막 뒤에 따라붙는 차가 있다. 약간 얌체처럼 치우고. 그럼 막 소리 화내고 지르고. 멈추고 막 화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갈 수 어. 있도록 그 아픈 어. 다친 사람들이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 약간 눈물 나겠다. 그래서 아 진짜 터키 사람들이 약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약간 좀. 민족성이 그 지역마다 있긴 맞아, 있을 거 맞아, 나라마다. 맞아. 그 얘네들이 진짜 정이 많고 어. 그러니까 재난 현장인데도 웃음을 잃지가 않고 와가지고 빨리 밥 먹고 하라고 막 소리 진짜? 아니 한 사람이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 잘못했나 이랬는데 밥 먹고 가라고 밥 먹고 아 가라고? 빨리 밥 먹고 와 밥 먹고 와 약간 이런 느낌 밥 먹고 가.
먹고 가 먹고 가 어, 먹고 해 먹고 힘든데 해. 먹고 해.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정이 있어 생각했어요. 정이 있어. 약간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약간 하이 텐션. 좀 하이텐션이고 격양 부침성이 있는. 있는 인싸. 아. 인싸 한국 사람. 전부 다 인싸예요. 전부 다 인싸. 아. 우리는 막 그냥 모르는 기자한테 밥 먹고 가라고 어.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와가지고 말 걸고 인터뷰해 주겠다고 하고 막 아 진짜.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사진 찍자고 응. 하고. 재난 현장인데 그 피해 지역이 도심이에요? 도심이었죠. 우리나라로 우리를- 치면 어, 어느 치면 정도의 어디쯤? 지역인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한 안동 정도? 안동. 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중소도시 정도. 그래도 안동이 엄청 크죠. 근데 아니 그 지역만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제일 심했다는 거고 다른 지역도 엄청나게 마찬가지였어요. 어. 주변으로 다. 음. 어느 여- 정도의 규모가 무너진 거지? 맞아. 이제 그러면?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피해 정도가 10개 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거든요. 네. 주가 우리나라 따지면 도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10개 도. 우리나라 반 무너진 거. 반이 아니지. 우리는 다 무너진 다 거예요. 무너진 거지. 다 면적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다 무너진 거예요.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너무. 그래서 저는 4만 6천 명의 사망자가 지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왜 4만 6천 명밖에 안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갖고 집계가 있어요. 안 되고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실종자가. 왜냐하면 실종자들이 지금도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도로 추운 거죠. 지금 날씨 정도로. 네, 지금 정도. 근데 그럼 너무 힘들겠다 현장에서도 네. 그걸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하려면. 낮이 되면 그나마 좀 따뜻해지는데 밤에 밤에는 정말 정말 추워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래 다 무너졌는데. 다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나가기도 오래 걸리고. 사실 다 무너진 지역에서는 이틀 있었고 이틀 동안 이제 전 차에서 있었죠. 차에서 자야 돼요. 아이고. 차를 이게 그러면은 현- 공항에서 섭외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 코디님께서 아. 본인 차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대박. 정말 대단하신 진짜. 분이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차에서 먹고 자고 다 했죠. 아니면 한국 구호대 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비상식량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거 약간 좀 얻어오고. 같이 얻어 먹기도 하고 쉬어. 빵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빵도 음. 얻어 먹고 약간 이렇게 지냈죠. 씻는 건요? 씻는 거 못 화장실 어떻게 씻죠. 되냐고. 못 씻죠. 어떻게 씻습니까? 물이 없는데. 왜냐하면 화장실도 없어요. 그렇지 맞죠. 화장실 그럼 어떻게 화장실 큰일은 큰일이 큰일이네. 큰일인데 뭐 그 당시에는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왜냐하면 낯선 환경에 가면 사람이 잘 이제 맞아요. 못 하잖아요. 네. 저도 군대 훈련소 갔을 때도 일주일 동안 막 못 하고 오. 이러기도 했는데 많은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저도 그래요. 다들 화장실이 제일 궁금하죠. 진짜 도저히 화장실이 진짜 못 제일 참을 때가 궁금하네. 왔어 이제. 못 참을 때가 왔는데 마침 또 그 지역이야. 근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또 너무 더러워가지고 있어도. 있기도 한데 너무 더러워서 거기서 차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이 다 비어 있는 무너질 것 같은 건물.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무너질 것 같은 그냥 건물. 무너진 건물이 거의. 금 가 있고 막 이런 건물 안에 무서워. 그 무너지면 어떻게 들어갔는데. 근데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내가 들어가서 마침 그 하고 있는 뭐 몇 분 동안 무너질 확률은 적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확률을 미친 계산한다고, 짓이었죠.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한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가가지고 후다닥. 목숨과 쾌변을 바꾸셨냐고. 그렇죠. 그렇죠. 생존을 목숨을 건 배변 걸고 진짜 활동이라고. 배변 그렇지. 활동을 뭐 했죠. 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이거는 그죠. 걸어야지 생존을. 근데 여진 바지 이런 게 내렸는데 여진이라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끔찍한 무슨 말을 하세요 말씀이세요 정말. 지금? 구조됐는데 나 구조도 못 당해 그럼 어떻게 그거잖아. 구조를 당해? 그러니까. 엉덩이에 막 이상한 거 묻어 있고 막 아이, 구호대원한테 잠시만 휴지 좀 달라고 물티슈 좀 달라고 할 수 없고. 아까 저 지금 못 나간다고. 지금 못 나간다고. 저 지금 나갈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러면 이제 인싸들이니까 방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소재형. 닦아줄게. 소재형 창피하지 마. 살아야지. 미치겠어. 아무튼, 어떡해. 그러면 이제 소재영 기자님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그렇죠. 제일 피해가 컸던 뭐 사례 같은 게 있어요? 충격적인 현장. 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 가장 충격적인 장면. 건물이 그래도 뭐 기울어져 있긴 한데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괜찮네 이랬거든요. 근데 4층 건물이었어요. 4층 건물? 4층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괜찮네. 옆에 건물이 많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괜찮네 아 하는데 이건 살았네. 살았네 했는데 뭔가 건물이 보니까 이상해. 왜? 알고 보니까 왜? 4층 건물이 아니고 5층 건물이었던 거야. 근데 2층이 그냥 짜부가 된 거지. 한 층만? 한 층만 딱 그러니까 1층은 이렇게 2층 있고 건물이 무너져 있는 거야. 무너져. 그러니까 1, 3, 4, 5가 된 거네요. 1, 3, 4. 1, 3, 4, 5가 된 건데 2는 짜보고 되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근데 그 2층에 사람이 있었어.
있었겠지. 집이 근데 집이 심지어 그 사람이 살아나왔어. 그 현장을 봤어요. 구조 현장을.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막 가구라던가 아무리 끼어서 이렇게? 끼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받쳐준 거지. 어. 뭔가 내 나를 이렇게. 뭔가 받쳐준 건데 두 명이 대박. 살아나왔는데 두 명이나. 그 장면을 소름 돋아. 걸어 나와요? 누워서 나오는데 어. 표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표정이 좋아요? 아니 그 터키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게 튀르키예 사람들도 진짜 정말 대단한 희망의 게 아이콘이다. 아니 그 지역 그 2층 짜부된 건물 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구조대원이 아니신 분이? 구조대원이. 구조대원. 아니 그걸 어떻게 들어가? 왜냐면 언제 무너질 줄 알고 맞아, 위험한데. 들어가가지고 기둥을 잘라내는 거예요. 네? 그럼 무너질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을 거예요. 다 잘라내가지고 거추장거리니까 자른 다음에 빼오는 거예요 사람을. 저는 그래서 대박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야 얘네들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진짜 튀르크 전사들이구나 진짜. 진짜 전사다 진짜. 전사가 아니라 이제 구출하는 마음이 크신 용맹함이 있어야지 그것이 그렇게 되는 아니에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계속 소름이 너무 나도 소름 계속 돋아.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아이를 한 명 빼오더니 아이를 102시간 만에 102시간 만에 그럼 어. 얼마나 있었던 거지? 거의 4일 가까이 4일? 4일 넘었던 4일 있었던 거죠. 혼자? 4일. 혼자 애기는 혼자 나왔어요? 애기 나오고 아빠를 또 가지고 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버텼는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가까이 있었나 보다 아빠랑 네. 같은 공간에. 네.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다행이다. 거기를 간 기자님도 지금 대단하다. 그니까 아니 갑자기 막 주변에 있던 건물이 이렇게 갑자기 뭐 내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그런 건 없었는데 한 번은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마침 그 지역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인데 이거 백팩을 한참 준비하고 있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돌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도망가야 된다 하고 딱 위를 쳐다봤는데 스티로폼 에이. 날아가는 스티로폼. 난 날아가는 이제- 스티로폼. 난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새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에서 놀라지. 뭔가 떨어진다는 당연하지. 경험을 생각을 못 하니까. 맞아요. 나는 살짝 돌만 이렇게 돼도 막 튀어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는. 근데 심지어 또 주변에는 그 건물 잔해에 깔린 차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어떡해. 이렇게 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찌그러져가지고 막. 어떡해.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 차들도 온전치 않을 거 아니에요. 주차해놓은 차들도. 그런 걸 보다가 갑자기 뭔가 툭 떨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지. 모자 이런 건 안 쓰셨어요? 안전모를 쓰긴 했죠. 근데 사실 그건 요식행위죠.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낫겠다. 안 안 쓰는 쓰는 것보다 거 낫긴 한데 아무튼. 현장에서 쓰신 헬멧 가져오셨나요? 네 가져왔죠. 우리는 왜 안 가져오셨어요? 저기 있는데.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저희한테. 아 보고 싶다. 특파원 헬멧. 특집인데. 근데 그러니까 약간 여기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이제. 오케이, 네. 오케이. 근데 진짜 이렇게 뭐 안전모도 쓰시고 하지만 사실 간 거 자체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자원에서 간 거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보여주기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멀리 피디님이 있습니다. 가져다 주신다고요? 그런가요? 피디님이 가져다 주신다고요? 근데 네. 이게 전조 증상이 전혀 없었던 지진인지 뭔가 그냥 갑자기 지진이 우리 예전에 경주도 한번 지진이 있었을 지진은 사실 때 전조. 맞아. 저도 이거 전조 증상 늦게 가가지고 전조 증상을 직접 느낀 건 아닌데 네네네. 직접 사람들 보지는 취재해보면, 못했는데 네. 아니 그 지진광이라고 지진 나기 전에 번쩍번쩍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이 그게 뭐예요? 난다고? 광이 나요? 지진 나기 전에 이제 그때 밤이었잖아요. 새벽이었는데 막 번쩍번쩍 퍼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광이 나요? 어디서? 전체 도시 하늘에서? 전체적으로 하늘에서. 지진이 나기 전에 하늘에서? 응. 근데 그게 왜 오.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또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잘은 못 봤어요. 잘은 네네네.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땅에서 균열이 나면은 뭐 이온 같은 게 방출이 된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뭔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과학적인 이유가 네네네네네, 있다고 하는데 뭔가 저 전기가 나는 그런 거 것도 있잖아요. 지진 운이라 해서 구름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아니면 뭐 동물 같은 게 막 두꺼비 떼들이 막 단체로 까마귀가 막 이동한다거나 날아가고 막 어. 그게 근데 있었지 않았어요? 새가 막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진광은 제가 있었던 거를 봤는데 쥐들이 단체로 이동하면 천재지변 아니냐고. 모들이 아무튼 이동을 하겠지. 맞아 모든 이별. 제 친구는 그 경주 지진 났을 때 거기 현장에 있었었는데 엄청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 태어나 처음 들어본 소리. 막 굉음이 난대요. 소리가.
근데 그게 그 뭐야 무너지는 소리야 그게 아니고 무슨 듣도 뭐, 보도 못한. 뭐라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이상한 소리가 난대 막 굉음이. 그때도 지진이 날 큰 때. 지진이었나요? 그게 그럼요. 그때도 나 경주. 갔었네. 어. 아 진짜. 거기도 꽤 크게 우리나라 치고 엄청 그렇게 났죠. 맞아. 최근에 강화도에서 한번 지진 어. 났던 거 아세요? 살짝 났어요. 근데 저희 집까지 느껴졌거든요. 그게 새벽에 오. 안 자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나는 거야.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살짝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바로 속보 떠가지고 강화에서 지진이 나서 주변에 이제 영향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경주가 5.8 정도였는데요. 저 맞아. 그거 꽤 컸어요, 어, 진짜. 어. 그리고 많이 저- 무너지고 맞아요, 건물도. 맞아요. 저도 서울에 한번 그런 거 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몇 년 전에 서울에. 근데 강아지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누워 있었어요 옆에. 진짜 그때 짖는 게 아니고 그냥 강아지가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강아지는 뭐 원래 짖고 짖는데 막 민감해가지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깊이 자고 있어 얘가. 그런데 얘가 핸드폰 이렇게 하고 내가 강아지 이렇게 봤는데 강아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강아지가 누워 있는데 강아지가 이래.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야? 이랬어.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흔들려. 그러더니 내가 강아지가 흔들리가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어떻게 자면서 저렇게 흔들지 몸을?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약간 이렇게 몸을 흔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지진이었던 거야? 아 그리고 이게 보고 뭐야? 근데 집이 흔들리는 그 느낌 되게 생소하잖아요. 어. 근데 그렇죠. 갑자기 강아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삐삐 우와, 맞아. 이렇게 하면서 뭐 맞아. 지진이 났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지진이 났다 강아지한테 이러라고. 야 럭키야 지진이 났다고 일어나라고 지금. 로키야 일어나봐. 지진 났어, 뭐 짖어야지. 약간 이게 그냥 이렇게 자고 있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러고 막 뉴스 나올 때 막 강아지가 먼저 짖었다. 맞아. 막 빙글빙글 도는 아, 강아지 막 맞아. 뉴스에 나오고 맞아, 이러는데 맞아. 나는 흔들리는 강아지를 보고 지질 감지했어. 내가 깨웠는데 내가 깨웠지. 럭키야 지금 지진 났다 이럴 일어나. 때가 아니야. 럭키야 인생 이랬잖아. 네, 너무 그때 숙면이어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안 자고 있었으면 아마 먼저 이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느낌이 안 좋다고 주인한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전혀 지금. 럭키가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겨우 깨웠어요. 그때 아. 겨우. 난 혹시 들고 나가야 되니까 얘를. 들쳐 메고. 들쳐 나가야 되니까 걔가 꽤 커요 코카스파니엘이라서. 몇 킬로 정도인가? 한 15kg 와. 돼지 코카스파니엘이라서. 아, 되게 크네. 네, 돼지 코카스파니엘에서 15kg 한참 잘 나갈 때 15kg까지 나갔을 때였는데 지진 나면은 그러니까 난 항상 생각했어. 뭔가 재난이 일어나면 뭐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근데 그런 내가 생각을 해요? 항상 했어요. 저는 ENFP니까. 아 진짜? 갑자기 있다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불이 난다면 뭘 챙겨서 나갈까? 그래서 일단 럭키를 데리고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데 럭키를 이불에 싸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잡아먹거나 아예 아, 나중에 먹자고 하거나 그렇게까지? 아니면 얘가 막 짖거나 그러면 민폐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강아지 안고 가지 말고 이렇게 동요 메고 가야겠다. 이불에 이제 싸가지고. 그러면 얇은 이불은 어디에 있고? 막 이런 생각은 진짜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럭키용 재난 가방에 가방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걔를. 맞아. 들쳐 매야 돼. 원래 가방은 무겁고 업으면 괜찮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죠. 업어야 돼요. 네, 업어야 돼요. 분명히 잃어버려요. 일본 얘는. 파견 근무 때 형광등 켜는 끈이 흔들리는 거 일상 다반사. 아, 지진이. 이렇게? 무슨 종인가요? 코카스파니엘. 코카스파니엘이에요. 코카스파니엘. 네, 코카스파니엘이에요. 근데 코카스파니엘들이 식탐이 좀 있어가지고. 아유. 근데 또 그런 애들 성격이 좋아요. 그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순해요. 사람을 열받게 해서 그렇지. 나를 열받게 해서 그렇지. 성격은 킹받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는. 완전 킹받게예요. 아. 네, 완전. 그리고 먹을 거에 완전 막 눈알이 뒤집히는 스타일이어서 오. 그래서 제가 럭키를 이 동요 메고 가야 된다. 얘가 막 옆에 사람이 소시지를 먹거나 하면은 가져가고. 뺏어 먹으니까. 네. 그러다. 제 손도 소시지인지 뭔지 구별 못하는 에이, 아이예요. 또. 왜 진짜였어요. 그러십니까? 아무튼 저희가 이제 튀르키예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었는데 튀르키예를 가셨을 때 안타키아. 안타키아. 어. 안타키아가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카흐라만 마라슈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저기 카흐라만 마라슈, 가지안텝. 너무 그다음에 어렵다 진짜. 아다나. 아다나. 아다나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진짜. 거기가 이제 피해가 있는 이스켄데르, 곳인데 네. 없는 곳도 있다면서요? 피해가 없는 것도 있었죠. 에르진이라는 그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인구 4만 2천에 정말 조그만한 소도시예요. 진짜 조그만한 우리나라 정도로 따지면 군 정도 되는 지역인데 그쪽에 가보니까 정말 무너진 건물도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 온전한 거예요. 물론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이 지역에는 왜 피해가 없냐. 흔들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엄청 많이 흔들렸대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잘 거예요. 내진 설계가 잘 있던 건데 이게 그 에르진에 시장이 계세요. 근데
시장이 불법 건축물을 전부 이제 다 밀었어요. 밀어버리고 다 그 전에 새로 이렇게 싹 아 지어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데보다 강도가 덜 하긴 했겠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7.8짜리 규모의 지진이 직격으로 LH를 때렸으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비를 잘해가지고 정말 사상자가 하나도 없던 정말 다행인 거죠. 곳이었거든요. 네.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해야 그래서 돼. 제가 사실 이게 과장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거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아 우리 저 시장 최고라고 다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아 보도된 게 많구나. 근데 진짜 그냥 간과하지 말고 뭔가 한 사람은 이렇게 되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든지 특히 안전은 안전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난스럽다 싶을 맞아, 정도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욕을 맞아. 먹더라도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이만한 예산을 투자를 하냐. 그래서 우리 홍수 나고 했을 때도 맞아요. 홍수 뭐 10년에 한 번씩 나더라도 그 벙커를 다 해놓은 그런 국가들은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맞아. 뭔가 그냥 거기서 예산을 항상 줄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아닐 거야. 바로 눈앞에 보이지 그래. 않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사실 이제 인프라 같은 게 이제 지진이 나고 나면 뭐 아까 통신도 안 맞아요. 터지고 당연히 물도 뭐 어디 없겠네요. 근데 이게 생수. 신기한 게 뭐냐면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진짜 이게 자발적으로 다 나서가지고 생필품 구호 물자 같은 거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튀르키예 안에서도 네, 튀르키예 안에서 그치, 그래가지고 그치, 그치. 깜짝 놀랐던 게 이틀 차가 되니까 현장에서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쌓여 있어. 너무 먹을 게 쌓여 있고 진짜 옷가지들도 그냥 주워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그러니까 쌓여 맞아, 있고 맞아. 생수 엄청 많고 먹을 거 엄청 많고 진짜 뭐 물자는 풍족한데 단지 부족한 게 뭐냐? 되게 추웠거든요. 새벽이 되면 정말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 이불. 천막도 부족하고 아 맞아 천막 텐트 이런 걸 막 텐트. 보내줘. 사람들이 이런 막 거. 길가에서 이제 불 피워놓고 앉아서 쪽잠 자고 이러는 아이고. 모습을 왜냐하면 잘 데가 없으니까 아이고. 아니면은 이제 심지어 그 잘 데가 없으니까 공동묘지 옆 공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텐트 치고 자고 아니면은 터키에는 올리브 나무가 되게 많아요. 네, 올리브 네. 밭. 네. 올리브 밭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텐트 치고 천막 치고 덜 자고. 춥지 않을까요? 그런데 좀 들어가면 네, 이렇게 좀 그런 그쵸?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사시는 것 같고 제일 필요한 거는 진짜 핫팩 같은 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한용품들 방한용품. 정말 필요하고 음식이나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많이 튀르키예 전역에서 보내주니까. 많이 보내주니까 상관이 없고 방한용품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일본은 지진이 자주 나다 보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종이로 간이 침대처럼 만드는 거를 그 이렇게 접어서 딱 침대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왜 카타르 월드컵 때 썼던 그건가요? 컨테이너 박스? 이게 다 그쪽으로 막 갔다고 그런 기사들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잘 수 있도록 그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처럼 만들어져 있는 우리도 왜 코로나 한참 엄청 심했을 때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이제 치료할 공간이 격리병동. 없으니까 격리병동을 막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게 진짜 그래서 딱 뚝딱 그 컨테이너 박스니까 가져가서 딱딱딱딱 이렇게 쌓으면 집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마을이 항상 하나 형성이 되더라고요. 진짜 빌리지가. 그런 게 필요하겠다. 진짜 그러면 안에 화장실 있고 그러니까 원룸처럼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바람도 피하고 좀 씻고 그러게. 심지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제가 이제 마트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타키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비상식량 같은 게 먹을 게 없는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비상식량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휴지, 생필품 사러 이렇게 트렁크에 채워놓으려고 갔는데 우리가 거기로 간다니까 갑자기 마트 직원이 막 기저귀, 막 물, 막 이런 거 티슈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챙겨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마트 직원이 자기 거 빼가지고 이렇게 주기가 사실은 마트 직원이 자기 마트 직원이, 거를 네, 마트 직원이 자기 마트 사장님이 아니고 네. 그게 진짜 뭐야? 어. 갑자기 이렇게 또 감동이야. 그게 좀 놀라웠어요. 어떻게 하셨지 마트 직원분은? 아 우리가 그냥 동양인이고 하니까 그쪽 글로 가는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프레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좀 계산하고 있는데 왜 이상한 봉지가 있지 이러는데 우리 거 아닌데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우리 줬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진 않으셨나요? 좀 감동이 있었죠. 눈물까지는 아니고 눈물 참았죠. 근데 그런 현장을 보면은 뭔가 저는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그런 현장들을 보면 어떠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좀 약간 인간성에 대해 다시 왜냐면 생각하고. 뭔가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람이 원래 성악설을 좀 신봉하는데 성악설? 성악설. 근데
이게 비문명 사회거든요. 분명히 비문명 그냥 문명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시민들한테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치안도 거의 없고 이러는데 맞아.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먹고 하라 뭐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거 보니까 와 비문명 사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오직 인간성에 기대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폭도들도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약탈하고 아. 막 그런 어.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터키 사람들이 어떻게 응징하는 줄 알아요?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잡아서 때리나? 정말 의협심 이 사람들이 의협심이 넘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그런 거 걸리잖아요. 잡아가지고 두들 패요. 그다음에 경찰 그냥 두드려 패는데 경찰이 잡아가잖아요. 이 사람들 법의 잣대로 처단한다고. 그럼 경찰 튀르키 시민들이 와가지고 얘 내놔라. 우리가 죽여버린다. 어. 이러고 있어요. 아 지금은 폭동을 하면 이제 나를 죽을 수도 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네. 근데 원래도 그렇게 칼 좀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칼이요? 이것도 할 말 있지. 또 뭔데? 칼 차고 뭐야? 다녀요 진짜. 칼 아니에요. 칼 그런 시시한 거 안 씁니다. 총 들고 다닙니다. 진짜 실탄 들고. 거기 다닙니다. 총이 돼요? 네. 불법 총기도 있고 무서워. 합법 총기도 있는데 전 왜 차고 이게 다니나? 제가 그 가지안텝을 가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묵을 날이 됐어요. 안타키아를 빠져나와서 가지안텝으로 가서 호텔로 가는데 호텔도 이제 다 거기도 이제 지진 피해를 입어가지고 막 금 가고 이런 호텔이었는데 무서워. 데스크에서 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싸움이 붙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뭔 이유인지는 몰라. 어. 그렇지 모르지. 자기들끼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막 호텔로 들어오는데 뭐야? 갑자기 데스크에서 손 직원이 권총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권총 이러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뒤에 있었는데 저한테도 총구가 이렇게 한 번씩 어, 한 번씩 오기도 했어요. 그치. 근데 흥분하다가 당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했죠. 이렇게. 아무튼 그럼 피했는데 아무튼 총을 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던 사람이 그 갑자기 백을 들고 나오는데 머신건이야? 그 소총 큰 총. 아 이거 이렇게 소총이 어, 나오니까 소총을 그럼 갑자기 소총을 들고 이제 차에 타가지고 그 몽둥이 든 사람이 도망갔죠 이제. 그리고 도망갔지. 도망갔는데 소총 나오고 장총 쫓아가는 나오면- 거예요. 얘네들이. 아 쫓아가. 차를 끌고 막 무리들 같아요. 어머 약간. 뭐야? 근데 뭔가 약탈하러 왔나? 뭔가? 약탈은 아니고 뭐 투숙객이랑 그 호텔 간의 시비가 갈등인 것 같은데. 투숙객이랑 쫓아가는 거 너무 무서운 거 어. 아니야? 쫓아냈으면 됐지. 어. 그걸 얘들은 끝까지 그래서 쫓아가. 제가 물어봤어요. 터키 끝까지 사람들 왜 갔나? 이렇게 빡세냐? 빡세냐? 왜 이렇게 빡세냐? 얘들은 잘 시비도 많이 붙고 하는데 어. 한번 싸움을 시작하면은 끝을 시작하면 보는구나. 죽인다고 죽을 하더라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어. 다이. 네. 그래가지고 그 데스크 직원이 아무튼 다음에 오긴 했어. 막 싸우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시비 붙으면 안 되겠네. 저는 근데 이제 기자들. 고분고분하죠. 아 여기 아 감사합니다. 난방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얘가 들어와가지고 리모컨 켜더니 10분 뒤에 된대요. 안 돼 근데. 10분 뒤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내려갈 수가 있나 또. 또 무서워. 무서우니까. 갑자기 난방이 안 되는데 이거 이불 덮자. 난방이 안 돼. 난방이 안 돼? 난방이 안 돼. 돼 안 돼? 추워? 추워? 이럴 것 같은데. 패딩 입고 자야겠다 하고 자겠네. 난방이 안 되는데요. 제가 패딩 입고 제가 자겠습니다. 네. 막 챙겨왔거든요. 그렇죠. 이러고서 추운데 이불 잤지 덮고. 그렇게. 그렇구나. 참으로 쉽지 뭐. 근데 그러면 진짜 폭동을 할 수가 없겠다. 없겠다. 그냥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했다가는 그냥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걸리면 작살 난다는 거. 터키 너무 사람들. 무서워. 터키 사람들이 위기가 있을 때 정말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거기 이제 튀르키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약간. 우리나라 진짜 맞아, 구조대도 파견됐잖아요. 우리나라 구조대가 안타키아 구호대. 지역에서 활동을 했죠. 긴급 구호대 110여 명이 110여 명. 안타키아에 이제 KC-330 공중급유기 겸 수송기를 타고 이렇게 안타키아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이렇게 사진 딱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아까 오다가. 타러 가는 영상 비행기 봤어, 타러 가는. 저는. 안타키아 공항이 아니었다. 아무튼 근처에 내려가지고 안타키아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구호를 하는데 첫날 5명을 구하고 와. 그 다음 날은 없었고 그 다음 날 3명을 구했어요. 총 8명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구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구호대가 다 와가지고 정말 밤에 조명을 켜서 이렇게 구호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인류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니고 처음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네. 저도 뭐라도 가서 했었어야 그러니까 되는 것 나도 같은데. 뭐라도 할 거. 그래서 아니 뭐 기부하시면 되죠. 뭐. 네네네. 진짜. 그러니까 강아지 저 사진 봤거든요. 이렇게 그 구호대에 강아지도 그 같이 파견되는데. 다리 다친 거지. 여기 이렇게 붕대 하고서 이렇게 그래도 다니더라고요. 붕대 하고 또 이제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 눈물이 나시는 거 아니죠? 저희 강아지는 이제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진짜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치기 쉬운 환경인 게
안 되네요. 이 무드가 카타카가 안 되네. 이어지지 않네요. 무드가. 아니 계속 강아지 얘기하면 내가 또 슬프잖아요. 방송 동안에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도 계속 나 강아지 얘기하니까 나 좀 눈물 지금 흘리려고 하는데 생명 소중하죠. 진짜. 이게 강아지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게 건물에 진짜 철근이랑 그 유리 진짜. 파편들 자네들 막 진짜 가시밭길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밟으면은 이렇게 깨갱하는 거지. 어. 신발 신겨줘야 돼. 맞아.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다 안 다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구조대원들은 정말 이렇게 안 다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셔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진짜 저는 그 기사도 봤어요. 구호물품이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그게 그 우리가 스팸을 너무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들은 스팸을 먹지 않는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슬람. 난리가 났다고. 90% 이상이 그 스팸을 먹지 않네, 고기를 먹지 않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튀르키예는 국교가 이슬람은 아니라고.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어. 무스타파 케말 그러니까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저기 터키 국부예요. 초대 대통령이자 그 사람이 뭘 추진했냐면 정치와 종교의 철저한 분리. 하고 그 튀르키예 나라의 근간을 이렇게 다진 사람인데 지금도 호텔방이나 뭐 모든 가게 들어가면 다 그 사람 사진이 있어요. 진짜 국부예요. 맞아. 모든 터키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어.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 가지고도 이슬람 그 근본주의자들은 되게 불만이 많았죠. 아, 초반에 전통 왜- 이슬람 왜 뭐 우리 이런. 생활 양식이자 종교이자 삶의 모든 것인 이슬람을 왜 종교에만 국한시키려고 하느냐라면서 말이 많았는데 그걸 입 밖에 못 냈죠. 옛날에 60년 70년 전에 워낙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중이 군중이 다 그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히잡 쓴 사람이랑 그냥 염색하고 쇼컷한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맞아. 그걸 보고 아 진짜 터키는 진짜 이슬람교가 진짜 종교로서만 기능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해도 되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약간 이런 진짜 느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근데 만약에 한다면은 뭐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존중은 따로 그냥 준비도 기도실도 다 있고 해주지만 한데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약간 수녀님이 수녀복 입고 다니고 어. 그냥 스님이 승복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그런 문화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원래 이슬람교가 사실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삶의 모든 것 그쵸, 전반을 지배하는 약간 그런 삶의 양식인데 이념이자 약간 종교이자 삶의 양식이자 생활의 전반인데 오직 종교로서만 기능하는 걸 보고 아 진짜 터키가 정말 세속주의 국가가 맞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죠 그때. 또 할랄 푸드를 보내야 되냐고. 일본에서는 종이약을 종이약을? 보내서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종이약을 뭐 이거 염원을 담아서 그러니까 접어가지고. 빨리 그런-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건 사실은 뭐 재난 지역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물론 희망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그 이해하는 마음이 이해는 거죠. 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핫팩 보내는 게 훨씬 나은데. 라는 그럼 생각을 지금 좀 제일 했습니다. 필요한 거는 핫팩이다.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는 핫팩이랑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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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들 잘 천막을 데가 직접 없어요. 보내주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겠죠. 터키 그렇죠, AFAD라는 단체가 있는데 긴급 구호국 막 이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천막이 그건가요? 이렇게 위에만 딱 펼쳐지고 이렇게 뭐 그런 밑에는 것도 필요하고 텐트도 필요하고, 예. 여러 가지 종류로. 네,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할 수 있는 곳. 왜냐면 이재민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용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래 저, 맞아요. 컨테이너도 쌤이 이용해서 얘기해주셨던 된다고. 카타르. 컨테이너. 또 기부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고 튀르키 내부에서도 기부가 엄청 많습니다. 기부 폭격이라던데요. 진짜 거의? 기부 폭격이에요. 아 진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아 진짜로. 그렇구나. 가니까 진짜 먹을 게 쌓여 있어요. 먹을 게 쌓여가지고 다 먹지도 못해요. 정말 빵이 썩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진짜? 스팸을 못 먹으면 그 스팸은 어떻게 되는 거지? 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팸을 뭐 한두 박스 보내주신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엄청 많이 그렇죠. 보냈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 종이약은 어떻게 종이약은 어떻게 되는 뗄감으로 쓰겠죠. 뭐. 뗄감으로, 뗄감을 쓸 수 뗄감.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있네. 화로불에 이렇게 잘 타겠죠. 종이. 추울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런. 근데 또 잠시 힐링이 또 있겠어요. 예, 이렇게. 불멍하고 이제 제가 그런 게 있었구나. 불쏘시개로 불쏘시개. 불쏘시개로 보셨어요? 쓴다. 종이약 온 거? 못 봤어요. 종이학 그거 못 봤습니다. 스팸도 못 보시고. 스팸도 못 보고. 음. 전 터키 현지에서 왜냐하면은 그 도시가 조그만 지역이기도 하고 워낙 피해를 많이 당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터키 현지에서 우선 오는 것들만 일단 모아 가까운 놓으니까 오는 거만. 옷가지들 막 이불들 막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음식물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막 이런 것만 봐가지고
그런 것도 못 봤습니다. 거기는 뭐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거 그냥 아무 의미 없죠. 의미 없는 지금 상황이 왜냐면 진짜 생존이 문제니까. 생존 추위를 피하는 그리고 굶주림 해결하는 생존이 문제인데 다 무너진 상태면 나오실 때는 그럼 뭘 보고 어떻게 길을 찾아서 나오셨어요? 우리 저기 코디 형님께서 아, 오래 사셨으니까. 아니 근데 그 무너져서 그냥 이미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 새끼를 어떻게 잘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정말. 원래는 8시간 걸려서 나와야 됐어요. 나올 때도. 네. 근데 한 3시간, 4시간 만에 나왔나? 진짜 완전 진짜 의인이다. 능력자를 진짜 만나서 오셔야 의인이에요. 돼. 귀인이에요, 귀인. 여기 모실 수 없죠 지금. 아, 그죠, 네. 어디 막 산등성이로 갔다가 막 시골길로 갔다가 그때 무섭진 않으셨나요? 이 형님이 갑자기 아니요. 왜 산을 타시지? 왜냐면 신뢰가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아, 그래요? 내비게이션 보고 왔으니까. 아, 근데 이미 가셨을 때 아 이거는 좀 진짜 위협이다라고 느꼈던 무서움이라든지 아니면 총 아니에요, 뭔가- 그게? 아 그 총. 총도 있고 그냥 건물이 골목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전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게 무너져 무슨 있는 말이지?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서 있던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 무너지면 나는 깔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길 지나가고 있고 여기 지나가고 아 있고. 지탱하고 있고 사람이 약간 진짜 매드맥스처럼 모양처럼 약간 그냥 여진이 나면 난 죽는 거 무조건. 살짝만 이제 흔들리면 살짝만 흔들리면 무서워. 죽는 건데 그냥 거기서 좀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나왔죠. 여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쌀자루를 뒤집어 쓰고 간다고. 쌀자루는 그냥 의미가 있나요? 그게 쌀자루에 쌀자루가- 그대로 미신적인 차원인가요? 아, 미신인가요? 미신적인 차원에서. 그럼 기자님이 취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잊지 못한다. 잊히지 그 않는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건물이 이렇게 짜부가 됐는데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거 나온 거 보고 보고. 저는 정말 인류애는 대단하구나 진짜.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시신이 나오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은 보셨는데 백은 이제 봤는데 아. 시신이 나오거나 이런 거 못 봤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희망이 있다. 음. 200 몇 시간 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막. 그죠, 그죠. 맞아요. 애기도 나오고 애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크게 여진이 뭐가 있을까요, 더? 저 나오고 나서 그 지역 안타키아 지역에 5.8짜리 지진이 한 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무너지고. 그럼 경주급이었잖아요. 아까 경주가 그렇죠. 그 정도. 근데 그죠. 4, 5짜리 지진이 엄청 많았어요. 수백 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추가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여진을 운 좋게 또. 음... 운이 정말 좋은 취재였습니다. 저는. 그럼 추가 취재도 피해가 정말 잘 있었나? 됐고 추가 피해도 있었죠. 건물 무너졌다, 추가로 무너졌다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튀르키예 말고 다른 현장에 가신 거는 제일 충격적인 현장은 또 뭐가 있었어요? 가신 것 중에서 제일 큰 현장, 큰 현장. 사건. 그 옛날에 제주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취재를 또 간 적이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난생 처음 느껴보는 바람인 거예요. 막 진짜 몸으로 느껴지는 진짜 막 바람이. 앞으로 가기도 힘든데 또 막 새벽에 찍었을 근데 거 또 아니에요. 제일 심할 오후였어요. 때가. 괜찮았는데. 그래요? 근데 뭐가 날아다니냐면은 그 소? 돼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표지판 있잖아요. 그 초록색 표지판 그거 맞으면 어떻게 너무 아파. 철판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내에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낮추면 그냥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커팅 되는 거 아니에요. 커팅 되는 거지.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찍고 나가자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뭘 맞을지 어떻게 알아? 맞아. 그때도 안전모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비의 안전모. 그렇죠. 우비야. 좀 정확하게 아시는데. 항상 보는 그 그림이잖아요. 저는 우비야 TV 앉아 틀면은- 이렇게 막 머리 잡고 막 저 뭐 시내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하는 모자도 건데. 날라 뒤집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맞아, 그죠? 맞아. 네. 그 근데 태풍 또 막 벽돌도 날아다녀요. 맞아요. 어. 나무도 날아다니고. 어. 근데 생각보다 화면에서는 실제 안 느끼는 느껴져. 것보다 안 느껴져요. 맞아. 맞아요. 안 우리가 나와요. 볼 그래. 때는 그냥 이렇게. 화면에서 좀 심각하게 나온다. 이거는 이 사람 진짜 목숨 맞아, 건 거야. 맞아, 지금- 맞아. 화면에서 와 대박이다 이런 정도면은 네. 지금 그 화면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에 한 2배,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강도가 맞아, 진짜. 맞아. 진짜 억울하실 거야 기자님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죽음을 담보로 한 취재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위험 수당을 챙겨주냐고. 위험 수당은 저희는 따로 없고 추장비가 나옵니다. 네. 출장비가 어떻게 뭐 만족스러우셨는지. 뭐 추장비 보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출장비가 있었다. 출장비는 있었다. 비는 출장비는 있었다. 있다. 추장비로 뭐 달러로 나오나요? 아니 우리 한국 달러. 계산. 달러로 나와요. 진짜? 출장비는 달러로 나와요? 네, 달러로. 왜? 달러를 이제 환율 해가지고 원화로 주는 거죠. 요즘 또 괜찮겠대. 달러 달러값 비싸졌으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1,300원 찍었잖아요. 한번. 그렇구나. 왜 근데 달러 뭐 주지?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 엄청 추울 때 현장 봤냐고요?
제일 추웠던 현장 또는 제일 힘들었던 너무 현장.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그럼 안 추웠던 거지. 대구 갔는데 대구 더울 때 갔거든요. 근데 그 현장 취재 현장에 계시는 촬영 기자님이 온도계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온도계를 잠깐 차 위에 잠깐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그 터져가지고 온도계가? 온도계 못 썼어요. 뜨거워서?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막 그 중간에 막 제 표정도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찍어서 보내가지고 또 내가 표정이 저랬구나. 약간 좀 프로답지 못했다. 프로답지 못했다. 웃어야 된다. 어쩐지 얼굴이 좀 좋아 보이더라니. 저요? 제가요? 데프리카. 맞아. 데프리카. 옛날에 대관령도 갔었고 뭐 추운데 많이 가봤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문제야. 아니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뭐가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만 남아 있으면 그렇지. 금방 잊어버려야 돼. 힘들었던 건 잊고 그렇죠. 이제 좋은 기억만 남으니까. 맞아요. 공기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뜨뜻한 뜨겁죠, 히터 같은 뜨겁죠. 데프리카라고. 그럼 이제 소재영 특파원님, 네, 튀르키예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특파원으로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실은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를 돕고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돕는 걸 보고 정말 인류애를 많이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을 현장을. 주로. 근데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이거 시작하기 전에 나는 현장 체질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스튜디오 체질, 현장 체질 이렇게 사상 체질처럼 체질이 이렇게 있나요? 기자들 태음인, 태양인 현장 체질. 어떤 게 현장 체질인지 궁금해요. 나는 어떤 게 현장 체질인지. 아니 뭐 그냥 뭐 분석 뭐 자료 같은 거 주면 분석을 잘하는 기자도 있고 단독을 잘 쓰는 기자도 있고 뭐 사람들이랑 잘 친해져가지고 뭐 단독 이렇게 많이 쓰는 기자도 있고 한데 뭐 현장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기자들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안에서 뭔가 머리 굴리는 걸 좋아한다든가 이런 기자도 있는데 저는 현장에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 위험한 현장에 가는 거. 약간 데인저러스. 엔돌핀이 솟던데. 좀 약간 위험한데? 도파민 중독자. 약간 그런 느낌이. 상률 기자님이 가셨으면 아니 상률 기자님이면 그 폭도 끝까지 쫓아. 때리고 폭도 이제. 갑자기 폭도 딱 잡고. 아니 우리 라면. 상률 기자님은 출연도 안 하셨는데 계속 나오네요. 우리 차재원 코치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세윤님과 터키에서 기자님의 친해진 현지인 있냐? 그 선생님 아니에요? 코디님? 근데 이동하시니까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부침성이 전부 좋다고 했잖아요. 터키 젊은 사람들? 얘들이 그냥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신기한지 그 지역에는 뭐 동양인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사진 그리고 찍자고. 인스타 막 친구 하자고 하고 진짜? 그럼 해주셨어요? 했죠 뭐. 그리고 집에 와서 끊으셨나요? 아니 뭐 저 인스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놔두셨나요? 집에 와서 왜 끝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로 끊으시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날치는- 끊으시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가끔 이제 좀 오래 되다 보면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게 자꾸 무슨 이 피드에 피드인지 뜨면은 모르겠고. 뭔지 잘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니까 얘도 내가 기억이 날까 이러면서 이렇게 가끔 이제 그럴 수는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그렇죠, 제가 그런 그렇죠.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친해지기 좋은 게 진짜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인싸 체질이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에르신이라는 그 에르진이라고 지진 피해 없던 지역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괜찮다 시장 짱이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이었는데 그때 9시쯤이었는데 밥 먹고 가라고? 갑자기 아침상이 막 차려져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 현지식으로 그냥 갑자기 왜 그래? 모르겠어요. 현지식으로 뭐 나와요? 현지식 빵 나오고 아이스크림. 올리브 올리브. 돈두루마는 안 나오고 올리브랑 그다음에 뭐 치즈 4종 치즈 종류별로. 종류별로 치즈 종류가 나오고 뭐 잼 그냥 약간 가벼운 조식 그다음에 느낌이네. 차 얘들이 차를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는 사람마다 차 권하고 이러더라고요. 공차. 터키였나 그 차 문화가 있대요. 네, 터키 근데 차이. 엄청 뜨거운 차를 준대요. 누가 맞아요. 오면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손잡이도 없어. 이렇게 그냥 유리잔에 손잡이도 없는 뜨거운 차를 줘요. 왜 손님이 그러는지. 오면 이 차가 식을 동안 너랑 나랑 대화를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 뜨거운 걸 주고 그리고 터키시 딜라이트랑 차랑 이렇게 해서 그게 차 문화래요. 이거 면접 연습할 때 해봐야겠어요. 어떻게요? 의뢰인이 오면 엄청 뜨거운 차를 주고
이게 식을 환경 호르몬 때까지 나올 것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싶어, 이걸 잡지도 못해. 뜨거워서. 먹고 싶어, 물 마시고 싶어 얘기하는 거야. 우리 둘이 대화를 나누면 된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차가 또 식어가지고 이제 우린 좀 살짝 식으면 먹잖아요. 그죠. 차가 식었네. 다시 데워줄게. 이러면서 다시 또 뜨거운 걸 주는 약간. 맞아 이 정도 진짜. 약간 그럼 이렇게라도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 먹는 척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너무 뜨거워도. 이렇게라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빨리 먹어야 돼요. 진짜. 맞아요? 맞아. 그랬어요? 진짜 뭐 대화하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줘요. 뜨거운 식으면 차를. 주고. 계속 줘요 계속. 식으면 데워주고 또 이렇게. 데워주는 게 아니고 새로 주고. 리필. 리필을 줘. 새로 주고. 마지막 날 떠날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시원섭섭하셨는지. 뭐 전혀 그러지 않으셨던 거. 나 딱 돌아올 때 기분을 한 단어로. 돌을 때 기분. 이제 집에 간다. 별 뭐. 근데 감정이 이게 현장 별로 체질인 것 없어. 같아. 뭔가 너무 많이 느끼고 이러면은 너무 또 이입돼가지고. 너무 또 막 우리 같은 이렇게 애들은 또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는 가서 막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막 눈물도 한번 흘리고. 막 에세이 쓰고 삶의 막 경험 찾고 막 막 이 터키 교훈 친구들, 찾고 터키 너무 친구들 생각하면서 막 고맙고, 밤에 막. 눈물 흘리고 막 공항에서 이렇게 뭐 보내면서 막 나는 가는 거야 이러면서 가는 내가 거야. 또 올 건데 또 올 거야 드라마 이렇게 수필 하면서. 쓰고 막. 집에 와서 그러니까 일기 인생이란 무엇일까? 코로나 한 번 더 걸리면 이제 또 책 한 권 나오고. 책 한 권 이제. 나오고 샤워 나오고. 근데 3번 걸리면 그거는 진짜 좀 제가 그러면 그때 그냥 운명이네. 운명이네요. 바이러스 그거 컬렉터를 진짜. 바이러스 컬렉터라니. 바이러스 에세이 한번 써주세요. 바이러스 그때. 걸릴 때마다. 네네 걸릴 네, 때마다. 제가 전화했더니 피디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또야 가지가지 한다. 또 걸린 거야. 이게 F와 T의 차이점. T예요? T. 그러니까 집에 간다. 우리 F. 우리는 F니까. 어. 여러분 또 올게요. 근데 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내가 너무 바쁘만 우리는- 가는 거 아닌가? 우리는 선배를 같이 간 선배랑 어떤 얘기했냐면 여기 다시는 안 올 곳인데 참 재밌다기보다 아무튼 좋은 경험했다 약간 이런 느낌. 다시는 안 온다. 왜? 다시는 안 온다. 나 여기 올 일이 열기만 타러 없다. 갈 수도 있지. 아까 평생 뭔가 올 일이 없을 올 일이 수도 없다. 있으니까. 그렇긴 해. 그러니까 갈 일이 그렇게 있지. 약간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아니고 다시는 안 올 곳인데 뭐 좋은 경험했다. 잘 가야겠다 이제. 끝. 그러니까 기자는 F는 기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네요. 다 티네요. 우리 여기 나오시는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뭔가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중립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쵸, 그죠? 기사를 기사 쓸 쓸 수 때도 감정이 담기면 기사가 좀 별론가요? 뭐 감정이 담길 수밖에 없죠. 그걸 최대한 절제해서 써야죠. 우리 알겠습니다. 댓글창은 57분부터 인사를 해요. 막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막 왜 이렇게 안 달란 사람들처럼 우리 빨리 보내는 57부터 거야. 지금. 아, 근데 57부터 아무튼 막. 진짜 건강히 오셔서 두 분 진짜 다 다행이에요. 저도 그러게요. 살아남았고. 건강히 오셔서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죠? 다음 주에 오시나요? 다다음 주에 다다음 오시나요? 주. 다다음 주에 오시나요? 네, 그 알겠습니다. 사이에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 네, 아무 대단히 일도 고맙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추실랭 가이드 접수 101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후 5시에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빠빠.